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기관들 정말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모가 상단을 너무 심하게 초과해서 공모가를 확정한 ADM 코리아 청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ADM 코리아 공모 개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ADM 코리아는 이번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25일에서 26일 하나금융투자에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환불일은 금요일 28일인데요. 희망 공모가 밴드는 2,900원에서 3,300원이었지만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 밴드를 500원이나 초과한 3,800원으로 확정되었고요. 일반 고객의 청약 한도는 55,000주인데요. 이때 필요한 증거금은 1억 450만원입니다. 이번 주 청약은 사실 ADM 코리아 한 종목만이 진행되는데요. 5월 4주차 24일에서 28일 공모주 투자 일정 같이 살펴보면 청약을 진행하는 ADM 코리아를 제외하면 신규 상장되는 제주 맥주와 진 시스템이 5월 26일날 새로 입성하는 것이 유일한 공모주 투자 일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ADM 코리아 청약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공모가 3,80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ADM 코리아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의 경쟁률은 1,515대1을 기록했는데요.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1,539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 당시 가격 제시를 살펴보면 확정된 공모가인 3,800원 이상 가격을 제시한 기관은 약 91%에 달했고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 역시 12%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ADM 코리아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4월에서 5월 청약을 진행한 11개의 공모주와 비교해 볼 경우 4월에서 5월 청약을 진행한 11개 공모주 중에서 공모가를 초과해서 공모가가 결정된 공모주는 6개, 상단에서 결정된 공모주는 4개, 하단에서 결정된 공모주는 1개였으며 기관 경쟁률을 살펴보면 ADM 코리아의 1,515대1 경쟁률은 최근 진행되었던 사명 SNC보다는 낮고 제주 맥주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역시 제주 맥주보다는 높고 사명 SNC보다는 낮은데요. 최근에 상장됐던 샘시 NS가 기관 경쟁률이 ADM 코리아와 매우 흡사한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ADM 코리아가 더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공모가 3,800원이 일반 청약자가 정말 청약을 할 만큼 매력적인 공모가일지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분석에 앞서 늘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으로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의사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임을 잊지 마세요. 또한 지난주에 상장된 샘시 NS의 제 영상 목표가는 7,000원이었지만 상장일 그리고 상장 2일차의 주가는 이 7,000원보다 훨씬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즉 영상에서 언급하는 목표가는 말 그대로 여러가지 가정에 기반한 목표가일 뿐 영상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대해서 야너주가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모가 3,800원에 우리가 청약을 해도 괜찮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가 3,800원은 시가총액 830억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회사의 2020년 실적은 매출액이 13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 35억, 순이익 38억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매출액 140억에 영업이익 40억, 순이익 39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DM 코리아는 임상시행 대행업인 CRO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ADM 코리아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비교 기업으로는 바로 노터스, 드림CIS 그리고 바이오톡스텍을 선정하였고 노터스의 PER은 24배, 드림CIS의 PER은 19배, 바이오톡스텍의 PER은 55배라 평균 33배를 공모가 산정 당시에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노터스는 비임상 CRO 사업부의 매출액이 2020년 온기 기준으로 38%에 달했었고 드림CIS는 RPMS 사업이 57%, 임상 실험이 25%, 바이오톡스텍의 경우에는 비임상 CRO가 94%의 매출을 차지하는 회사들이었는데요. NH투자증권 강경근 연구원의 ADM 코리아 분석 보고서에 나와 있는 비교그룹의 분석을 살펴보면 먼저 노터스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2019년 460억, 2020년에 580억, 올해는 740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러한 노터스의 순이익이 95억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PER 수치는 약 23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드림 CIS의 경우에는 매출액 2019년에 220억, 2020년에 235억, 2021년 올해에는 27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이익은 57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서 현재 PER 1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흥국증권 최종경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역시 노터스 코리아는 2021년 기준 PER이 22배에 거래되고 있다고 계산이 되었는데요. 앞서 살펴본 공모가 3,800원이 2021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이미 21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ADM 코리아가 경쟁사 대비해서 더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ADM 코리아, 노터스, 그리고 드림 CIS의 재무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ADM 코리아가 노터스나 드림 CIS 대비 훨씬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ADM 코리아는 매출액이 130억인데 반면에서 노터스 코리아는 580억이었고 드림 CIS는 230억이었죠. 매출액 차이에 비해서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는데요. 이는 ADM 코리아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경쟁사 대비해서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출액 증가율만을 살펴보았을 때는 노터스 코리아와 ADM 코리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결국 두 가지 포인트는 먼저 매출액 성장률에서는 노터스 코리아만큼 성장하는 ADM 코리아에 더 높은 멀티플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ADM 코리아는 노터스 또는 드림 CIS 대비해서 높은 이익률을 자랑하는데요. 이는 타 CRO 업체 대비해서 수익성이 높은 임상 CRO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ADM 코리아의 2021년 매출액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42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2020년에 130억 매출에서 크게 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수주 잔고입니다. 2019년 신규 수주가 160억 원이었던 데 반해서 2020년에는 220억을 신규로 수주하면서 수주 잔고 역시 19년에 200억에서 2020년에는 300억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결국 회사의 현재 매출은 140억 원 수준이지만 수주 잔고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서 중장기 실적이 얼마나 성장이 이루어질지, 즉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집중할지에 따라서 공모가 3,800원이 매력적인 가격일지 아닐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정말 성장할지는 회사가 속한 산업인 CRO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지, 그리고 이 CRO 산업 내에서 회사는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의 점유율을 차지할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국내 제약 산업을 살펴보면 먼저 의약품 수출의 증가와 함께 국내 제약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이 CRO 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CRO 산업은 연평균 11.5% 성장하고 있으며 외국계 CRO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국내 CRO 기업들의 성장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CRO 시장에서 ADM 코리아는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지속적으로 약 2%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던 2018년 국내 CRO 시장 크기가 4,550억 원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2018년부터 그동안 성장해왔던 국내 CRO 시장의 성장률인 11.5%가 그대로 성장했다는 가정, 그리고 ADM 코리아가 점유율 2%를 유지하고 순이익률을 28% 유지한다는 이 세 가지 가정하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CRO 시장의 크기와 이 중에 2%를 차지하는 ADM 코리아의 매출, 그리고 이 매출에서 다시 순이익률 28%를 가정하여 ADM 코리아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한번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2023년에 국내 CRO 시장의 크기는 약 7,800억, 이때 ADM 코리아는 매출 157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CRO 시장에서 얻는 ADM 코리아의 순이익은 44억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앞선 장표의 수치를 근거로 2023년에 ADM 코리아가 순이익 44억을 달성한다면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노터스의 현재 PER인 24배를 적용할 경우 목표 시가총액은 1,050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1,050억은 주당 4,800원에 해당하는데요. 결국 확정 공모가인 3,800원은 현재 실적 기준으로 충분한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ADM 코리아가 앞선 장표의 가정처럼 정말 미래에
정말 내년과 내후년에 성장 스토리를 이어나갈지가 관건인데, 이어나간다면 목표 시가총액이 1,05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투자 위험 요소 중 꼽아봐야 할 상장일 유통 가능 수량은 전체 2,100만 주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430만 주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제시한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입니다. ADM 코리아가 정말 2021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면서 국내 CRO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 투자자분들도 하나씩 의문을 가지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에 어느덧 마지막 청약 종목인 ADM 코리아 청약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도 어느덧 이렇게 마감이 되고 있다니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6월에도 야너주와 함께 성공적인 공모주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너주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구독자분들의 의견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김파고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